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에게 2,5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2월에 부과되는 요금은 1월보다 평균 68%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 및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과 만나 분기별 정기회담을 갖고 직접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또한 LA 경찰국을 감독하는 5명의 경찰위원회 커미셔너 가운데 1명을 젊은 아시안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모 LA 경찰국장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모 국장은 치안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댄스 스튜디오의 총기 난사범인 후켄 트렌은 이미 오래전부터 패러노이드 증상, 즉 편집증이 있었던 것을 의심할 만한 증거 자료들이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11일 코로나 팬데믹 종료를 결정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받아왔던 의료 복지 혜택도 모두 종료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366만 명으로 7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미주 한인 요트클럽이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LA부터 한국까지 횡단하는 대장정에 나섭니다.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팅턴 파크에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경찰의 총격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현장을 찾아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프라법상에 막대한 정부 투자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뉴욕시의 웨스트사이드 차량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자 미국 대사가 대권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3월의 기준금리 인상을 끝으로 인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모기지 금리 급등 여파로 지난해 11월에도 하락해 5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가 가까워졌다는 낙관적인 기대 속에 1월 10.68%의 상승률을 기록해서 2001년 이후 최고의 1월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장거리 무기 지원이 분쟁을 격화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 제품 유통처로 지목하며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시기에 경기도가 북한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했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 때문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나 감소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9대 123으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시카고 불스를 108대 103으로 꺾었습니다. NFL 템파베이 버키니어스의 쿼터백 톰 브래디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시즌 은퇴 번복 후 1년 만에 다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늘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럴 거면 왜 올렸나? 주민들을 상대로 혹시 간을 본 것 아니냐 이런 막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천연가스비입니다. 최근 가정용 천연가스 요금이 터무니없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 이 요식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 만이죠. 이렇게 할 거 그 한 달 왜 올렸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남가주에서 218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2월 요금이 1월 요금에 비해서 평균 68%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천연가스 비용으로 약 300달러를 지불했던 고객들은 2월에는 135달러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가스컴퍼니는 밝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99달러 수준에 비하면 역시 오른 수준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이 같은 요금 인하가 유틸리티 회사가 구입하는 천연가스 도매가 비용 인하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12월과 1월 같은 급격한 가격 인상은 더 이상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월 130달러 요금을 지불했던 가스컴퍼니 고객들은 142%가 급등한 월 31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치솟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또 요식업체들은 한 달에 1,000달러 정도 내던 가스 요금을 무려 3,000달러나 최대 5,000달러 이상의 청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동차 가솔린은 물론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까지 치솟으면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LA와 롱비치 등 시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의회까지 전력사들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대해 주 검찰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전력사들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규정의 하나인 이사비 지원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LA시의회는 렌트비 10%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이사 비용으로 평균 렌트 비용의 3배의 1,411달러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것입니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렌트 비용은 1,747달러, 투베드룸은 2,222달러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소유주들은 원베드룸 거주자에게는 6,652달러를 그리고 투베드룸 거주자에게는 8,077달러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최종 표결은 다음 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2,5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이를 확대해 중소기업에 최대 2만 달러, 비영리 단체에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LA 카운티 내 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총 5,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경제적 기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1단계 신청 접수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연간 총 수입이 5만 달러 미만인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적격 신청자에게는 2,500달러를 제공합니다. 2단계는 23일부터 연간 총 수입이 2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과 500만 달러 미만인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적격 중소기업에는 최소 15,000달러, 최대 2만 달러를 제공하고 적격 비영리 단체에게는 최소 2만 달러, 최대 2만 5천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식료품 구매 카드인 EBT까지 사회 지원금의 도용 사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카드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해서 수천만 달러의 예산 편성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주 사회복지국 DS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웰페어와 식료품 지원금 등 모두 총 3,440만 달러의 도용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EBT 카드 도용 사기 행각은 국제 범죄 조직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LA 지역에서만 무려 5천 건 이상의 EBT 카드 도용 피해 신고 건이 접수됐습니다. EBT 카드 도용 피해 사례는 일부 한인들에게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용 사기는 EBT 카드의 보안 기능이 취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사기범들은 결제 단말기 등에 몇 분 내로 불법 한도끼를 설치할 수 있다며 수혜자들은 핀 넘버를 입력할 때 키패드를 손으로 가려서 카메라 등이 번호를 캡처하지 못하도록 유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주사회복지국 DSS는 핀 넘버 공유 금지와 EBT 계좌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또 결제 단말기 등에 의심스러운 기계 등이 부착돼 있는지 잘 살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11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비상사태하에서 국민들이 받아왔던 정부의 의료 혜택, 복지 혜택 모두 종료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사라질 정부의 베네핏,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베네핏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로 일단 그동안 무료로 제공돼 온 코로나 테스트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개인 의료보험이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집에서 하는 자가 코로나 테스트와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앞으로 집에서 하는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킷은 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자가 테스트 킷은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사가 오더하는 코로나 테스트는 여전히 무료입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은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즉 가주에서는 메디칼 프로그램의 경우 내과 의사가 오더하는 코로나 테스트와 코로나 예방 백신이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비는 메디칼 가입자들이 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개인 의료보험을 가진 주민들의 경우 코로나 감염 여부 랩 테스트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주문한 랩 테스트의 경우일지라도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코로나 예방 백신은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대신 자신의 의료보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을 가야 무료로 예방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들의 경우 자신의 의료보험 플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그동안 네트워크 안에 있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때와 똑같은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 이 추가 혜택들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푸드스탬프 수혜자들도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베네핏이 더 늘어났는데 추가로 받아오던 베네핏이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팬데믹 동안 받아온 추가 베네핏은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가 이루어지는 5월 1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수혜폭이나 대상이 확대됐던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축소 조정됩니다. 주정부는 4월 1일부터 그동안 코로나 비상사태 하에서 수혜 대상이 확대됐던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다시 수혜 대상을 축소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혜 대상 축소 작업은 14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전국의 오피스 가동률이 팬데믹 이후 5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들을 사무실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어제 보안화세인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개의 주요 대도시 오피스 건물 점유율 지수가 전주 대비 0.9%포인트 상승해 50.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 빌딩 점유율이 50%를 넘은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요 도시 오피스 빌딩의 절반 이상에서 정상적인 출퇴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시별로 살펴볼 때 텍사스주 어스틴이 68%로 가장 높았고 뉴욕이 47.5%로 기록됐습니다. 직장인들의 회사 복귀는 올 들어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도 남가주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면서 풍부한 햇살 비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면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지나는 곳도 있겠고 내일 낮 기온은 3도가량 더 올라서 내일은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이처럼 남가주의 온화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41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69도, 38도, 해안 지역은 63도, 4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취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210번 웨스트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샌게브리얼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현재 시갈러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인까지 약 1시간가량 차단됩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샌게브리얼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시갈러 상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인 약 1시간가량 차단됩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리더들이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의 총기 규제 법안을 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포타티노주 상원의원 그리고 총기 안전 옹호론자들과 함께 오늘 세크라멘토에서 새로운 총기 안전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이미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버뱅크를 지역구로 하는 포타니노 의원은 은폐 총기 휴대법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섬 주지사 발표 내용에 이미 제시된 법안들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지난 1월에만 총기 난사 사건이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장이 연임됐습니다. LA 경찰위원회 측은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모어 국장 연임안을 5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모어 국장의 연임이 결정된 가운데 5년 임기는 다 채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클 모어 국장은 이달 초 LA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2026년도 월드컵 경기와 또 2028년도 올림픽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2, 3년 뒤에 경찰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 역시 베스 시장과 모어 국장이 사전 면담을 가졌고 이 같은 의견에 동의를 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차기 LA 경찰국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시작됐던 경찰 추격전이 결국 운전자들의 사망으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LAPD는 어제 저녁 7시 40분경 타코마 픽업 트럭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검은색 픽업 트럭, 타코마 픽업 트럭을 발견했고 이 훔친 픽업 트럭을 쫓기 시작했는데 속도를 올려 달아나던 픽업 트럭이 파노라마 시티에서 성인 2명이 타고 있던 혼다 차량과 부딪혀 크게 파손됐습니다. 워낙 과속으로 달리던 픽업 트럭이 들이받는 바람에 회색의 혼다 시빅 차량 안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도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훔친 픽업 트럭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남성 2명이 픽업 트럭에서 내려 뛰어 달아나려고 했지만 경찰관들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 1명 역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경찰관들에 의해서 역시 체포됐습니다. LAPD는 체포된 2명의 용의자들 중 1명이 사고 직후
종류를 알 수 없는 마약을 한 움큼 삼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과 만나 분기별적으로 정기회담을 갖고 또 직접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5명으로 구성돼서 LAPD를 감독하는 경찰위원회 커미셔너 가운데 1명을 젊은 아시안으로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지난 32일 시장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과 또 아시안 커뮤니티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담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날 16개 아시안 단체에서 대표 1명씩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단체에서는 한미연합회 KSAC의 유니스 송 대표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가 참석했습니다. 미주 한인 요트 클럽이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LA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대장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LA 한인회가 어제 이들을 초청했는데요.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LA에서 한국까지 태평양 횡단 항해에 나서는 남진우 미주 한인 요트클럽 회장 등 항의위원들이 31일 LA 한인회를 찾아 항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남진우 회장은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자랑스러운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선조들의 고난과 희망의 여정을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 이민선 갤럭호의 길을 거스르는 항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나 델레이에서 출발해 멕시코만, 하와이, 괌 혹은 사이판을 거쳐 한국까지 가는 총 9,000마일에 달하는 대장정으로 남회장을 비롯한 4명의 원정대가 여정을 함께합니다.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는 괌 혹은 사이판에서 한국까지 진행되는 코스가 가장 기후변화가 많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UCLA 재학생 신분으로 1990년 태평양 단독 횡단에 성공한 강동석 씨에 이어 남진우 회장 원정대는 두 번째로 태평양 횡단에 도전하는 미주 한인들로 기록됩니다. 항해의 캡틴을 맡은 남진우 미주 한인 요트클럽 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세일링 하는 걸 알고부터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인 요트클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요트를 즐길 수 있고 뭔가가 이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요트클럽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남진우 회장은 항해를 떠나는 대원들이 모두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포부라기보다는 뭐 우리 크루들이 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미주 한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일링, 요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레크레이션 쪽으로 조금 더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9,000마일에 달하는 이번 일정은 2개월 반이 소요되는 일정이 될 예정으로 남 회장은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항해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정대 항해 후원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 고펀드미에서 Resailing 120 Years of Korean Immigration을 검색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노인단체인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가 지난 1990년에 시작해서 32년 동안 유지했던 상조회를 해산합니다. 한미 노인회는 어제 오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상조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상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회원 252명 가운데 120명이 해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세한 노인들의 장례 비용으로 자녀들이 이용해왔던 상조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지아주가 1월 31일을 기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주 청사에서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 본부장, 스튜어트 카운테스 기아 조지아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1일을 기아의 날로 기념한다는 주의회 결의안을 승인한 뒤 공포했습니다.
결의안은 기아가 2009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설립한 후 19억 달러를 투자하고 3천여 개의 직고용 일자리, 14,000개의 간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투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캠프 지사는 기아는 20여 년간 조지아주의 값지고 오래된 파트너가 됐고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며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 전역에 있는 한국학교 5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NAKS 한국어 능력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검증해서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또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와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NAKS는 이 시험의 새로운 방향이 될 언어 숙달도 기반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세미나를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미국 경제에 침체 없는 연착륙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예고된 가운데 오늘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KBS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제시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입니다. 지난해 10월 내놨던 전망치 1%보다도 0.4%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IMF는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통화정책 효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회복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긴축에도 끄떡없이 유지되는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labor market. We're coming out of the pandemic and the crisis of the last 2 years, and there is an enormous demand for labor, and that some of that demand is not yet met in the U.S. Since we still have very elevated levels of vacancies. 사실상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IMF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더 가시화되면서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1%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폭 조절을 예고한 연준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큰 가운데 관심은 연준이 금리를 언제부터 동결할지, 올해 과연 금리 인하에 나설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The market is clearly looking for a quarter point. It's all going to be about what Jay Powell says. And Jay Powell so far has made it very clear he is not comfortable with the strength of the market, saying that he thinks the market is ahead of what he foresees for the economy.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받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리느냐보다는 이런 기대감에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의 인건비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끝으로 인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해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인건비 지수가 전분기 대비 1% 올라서 지난해 3분기 1.2%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4% 상승으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 2%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견인하며 연쇄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오늘 FOMC 정례 회의 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로 낮추고 3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의 급등세가 한풀 꺾이는 등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모기지 금리 급등의 여파로 지난 11월에도 하락해 5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스탠더드 푸어스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작년 11월 전월보다 0.6% 내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7%가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달의 9.2%보다 낮아졌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전월보다 0.5% 하락, 역시 5개월 연속 내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8% 올라 전월의 8.6% 상승과 시장의 예상치인 7% 상승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기존 주택 판매량은 17.8% 감소해 2014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현장을 찾아서 미국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프라법상에 막대한 정부 투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식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탈 워싱턴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사실상 간접적인 선거운동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0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이어서 어제는 뉴욕주 뉴욕시의 웨스트사이드 차량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드슨강 아래 승객용 철도 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와 관련해 아주 오래 지체된 21세기 철도 시스템의 건설이 시작됐으며 이것은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는 급여가 좋은 7만 2천 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밥 메넌데스, 코리 부커 상원의원 그리고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축사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암트랙조라고 부르며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했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엠트랙조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부터 수십 년간 엠트랙 열차를 타고 달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워싱턴 DC로 출근하며 붙여진 별명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자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향한 견제를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일찌감치 대선 재도전을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센티스 주지사가 당내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자 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들어줬는데 대선에 출마하면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출마하면 불충이다. 불출마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디센티스 주지사가 반발했습니다. 트럼프와 디센티스 주지사 간의 신경전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놓고 공화당 내 의견이 갈라지고 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대선 출마를 예고하는 등 공화당의 대권 경쟁 열기는 점차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충 발언과 관련해 나는 재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 역사상 어떤 공화당 주지사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센티스 주지사의 이 발언은 트럼프의 전 대통령 불충 발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비판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나왔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1년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권 출사표를 던집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6년간 주지사로 재직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에서 오는 2월 15일 행사를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리 선거운동본부 측은 지지자들에게 바로 오늘 이메일을 통해 행사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헤일리가 예정대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면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공화당 내에서는 두 번째가 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 제품 유통처로 지목하고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발표했는데 무역대표부는 위조 제품과 저작권을 침해한 해적판 컨텐츠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시장을 2011년부터 별도 명단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시장 39곳 그리고 18개국의 오프라인 시장 33곳을 지목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위챗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상거래 생태계를 중국에서 가장 큰 위조품 유통 플랫폼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보다 영국의 사정이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브렉시트를 단행해 유럽연합과 결별한 지 3년이 됐지만 영국은 이렇다 할 기념식 없이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고 사회 문제도 겹겹이 쌓여 있어 떠들썩하게 축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영국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0.6%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UK has been dealing with economic headwinds caused by a decade of black swan events, a financial crisis, a pandemic, and then an international energy crisis. 영국이 유럽연합보다 경제 위기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브렉시트가 단초였다는 분석입니다. EU를 탈퇴한 뒤 해외 노동력 유입이 까다로워져 식당과 농촌 등 곳곳에서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물가가 10% 넘게 오르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교사와 철도 노동자 등의 대규모 파업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공공보건의료체계 국민보건서비스도 최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쪽으로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2016년 투표에선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했지만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56%가 브렉시트는 실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데다 6년 동안 총리가 5번이나 바뀌는 등 정치적 혼란까지 겪으면서 경제위기 극복 같은 국가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탐 브레디 은퇴 선언했습니다. 아예 또 번복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역대 최고 프로풋볼 쿼터백으로 꼽히는 탐 브레디가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영원히 라고 썼습니다. 은퇴 번복 이번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탐 브레디는 지난해 2월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현역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혼을 당했죠. 탐 브레디는 NFL에서 22년간 쿼터백으로 뛰면서 슈퍼볼 우승 7번, MVP 3차례, 슈퍼볼 MVP 5차례를 수상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한국의 WBC 대표팀이 꾸려진 가운데 굉장히 눈길을 끄는 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인 토미 현수 에드먼드입니다. 이 토미 선수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한일전이 기대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가 만나봤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이 안타성 타구를 허용할 때마다 내야에서 그물망 수비를 펼쳤던 바로 이 선수. 미국 현지에서도 감탄한 수비 능력의 한국계 빅리거. He does it offensively, he does it base running, he does it being a pro, he does it defensively. He is the perfect player to kind of talk about table setters and 바로 골드글러브 출신 토미 현수 에드먼입니다. I've heard a lot about the rivalry between Korea and Japan. One of my friends and teammates, Lars Newbar, will be playing for Japan. Whoever wins that game will have bragging rights for the rest of the year. So it's going to be an important game. And
WBC 일정에 맞춰 가족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일본 개인 아내도 한일전 응원팀을 이미 정했습니다. She's rooting for us. She's rooting for Team Korea. But yes, she is half Japanese and half Filipino. So she has those Japanese ties. So she's excited to go to Tokyo, but she'll be rooting for Team Korea. 함께 호흡을 맞출 김하성 등 동료들을 기다린다는 에드먼.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playing with some great players, Kim and Choi, and the other Kim. And it'll be fun to see all the best players from the KBO who potentially could come over to the MLB in the next few years. 한국의 결승 진출이 목표라고 밝힌 에드먼은 다음 달 고척돔에서 대표팀 훈련에 합류해 한국 팬들에게 인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어제 NBA 경기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모두 경기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경기에서 브루클린 닉스와의 뉴욕 닉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원정 경기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연장 접전 끝에 129대 12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시카고 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8대 103으로 역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둘 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어제 경기에서 통산 1406경기에서 1339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스티븐 애쉬를 5위로 밀어내고 5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인 통산 득점 1위 고지에는 이제 89점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한 두세 경기 뒤면은 역대 NBA 통산 최고 득점 자리에 르브론 제임스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황저우 아시안게임에 유럽 국가인 러시아의 벨라루스의 출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러시안게임이냐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봤습니다. 도쿄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당시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패해 3, 4위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러시아가 초청 선수로 나오면 우리가 저도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정신이 담길지 의문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관단체인 OCA가 보낸 공문에는 이를 방지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OCA는 지난 25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각국에 통보하고 7개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로 아시아 선수들의 메달과 성적에 피해가 없다는 취지를 강조했지만 세부적인 경기 운영안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에 참가를 허용하고 또 경기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에 담을 예정이고요. 아시안게임에 유럽 전범국이 참가하는 이 황당한 발상은 IOC의 주도하에 OCA가 앞장서 추진했습니다. OCA가 중동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개최지가 친러 국가 중국인 점도 작용했습니다. 전범 국가의 퇴행적 이미지를 스포츠를 통해서 씻고자 하는 정치적 효과가 지금 명백하게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OCA가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어쩌면 들러리를 서고 있는. 러시아는 한술 더 떠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내년 파리올림픽에 러시아 스포츠에 대한 모든 제재 조치를 풀어줄 것을 IOC에 요구하는 등 국제 스포츠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